지난주 나폴리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김민재가 결장을 하니까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불안해지고 여기서 몬짜에게 0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김민재를 과연 나폴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타크로체, 과거에 나폴리에서 뛰었던 중앙 수비수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라베찌, 함식, 카바니, 이 라인이 형성될 때 초반에 있었던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지난 경기가 끝나고 중앙 수비수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재가 대체 가능한 선수냐? 나는 이탈리아 수비수로서 스칼비니, 이제 김민재 선수의 대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이 선수를 선호합니다.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봐도 나는 세리에서나 아니면 세리에 밖에서도 김민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수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경이로운 선수입니다. 그래서 김민재를 대체하는 것은 나폴리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김민재와 쿨리발리, 이 두 선수를 비교할 때 아직 김민재가 쿨리발리를 넘지 못했다 라고 평가를 했던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지 김민재는 정말 경이롭고 대체 불가능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축구 기자인 키아리엘로가 지난 경기를 보면서 나폴리는 좋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를 들면 김민재 같은 선수는 나폴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마롤다, 이 사람은 이제 코리엘레 델로 스포르트의 기자거든요. 근데 이 마롤다가 언제나 그 김민재 선수는 아직 부족하다, 배워야 될 것이 많다, 되게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심지어 과거에는 이분이 나이가 좀 많아서 마라도나 시절 때 마라도나도 비판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폴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 그 중에서 김민재는 대체 불가능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나폴리에서 대체 불가능한 선수는 진짜는 디로렌초, 로보트카, 오시멘이다. 김민재는 좋은 선수지만 대체 불가능 정도는 아니다. 이 선수는 좋은 선수긴 한데 실수도 종종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또 혹독한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경기 몬짜전을 보면요, 김민재가 없을 때 나폴리의 수비가 얼마나 크게 무너지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장면을 보시면 나폴리가 언제나처럼 라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몬짜가 패스를 넘겨주는데요, 이때 나폴리의 뒷공간이 열리면서 몬짜가 좋은 공격 찬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 안쪽에 몬짜의 공격수가 위치하고 있죠. 근데 라흐마니와 제주스, 이 두 명의 선수가 수비 조합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공격수를 김민재 대신 나왔던 제주스가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 몬짜가 안쪽에 있는 중앙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줬을 때 제주스가 이 공격수를 확실하게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중앙에 있는 공격수가 패스를 받고 있는데 제주스가 제대로 붙어주지 않으면서 공격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라흐마니도 순간적으로 제주스가 안 붙으니까 급하게 달려들지만 약간 늦었죠. 그래서 공격수가 볼을 받은 다음에 뒤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만약에 김민재였다면 제주스처럼 이렇게 선수를 놔두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뒤에 있는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나니까 슈팅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때 제주스가 이 선수를 향해서 달려나오는데 이 달려나오는 속도도 약간 늦어서 결국에는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였다면 김민재가 애초에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상대 공격수를 편하게 놔두지 않았을 뿐더러 상대 공격수에게 슈팅 찬스가 나왔을 때 김민재의 강점은 무엇이냐, 순간적으로 달려들면서 공격수가 슈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슈팅을 방해하는 모습도 김민재가 나오지 않으니까 나폴리가 확실히 사라졌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요, 완전히 김민재가 없다는 게 너무 크게 드러나요. 이 장면도 보시면
몬짜가 후방에 있는데 나폴리의 선수들이 앞으로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합니다. 이거는 나폴리의 뭐 전형적인 수비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몬짜가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하거든요. 이때 앞쪽에서 몬짜의 선수가 받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보트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로보트카가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면 당연히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없으니까 이 공간으로 올라와서 로보트카의 뒷공간을 메워주는 선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없어서 나폴리는 이 뒷공간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고요. 몬짜가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볼을 몰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나폴리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로보트카를 비롯한 나폴리의 미드필더들도 전방 압박을 위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 사이 공간이 엄청나게 벌어져요. 김민재였다면 이 앞 공간을 튀어나와서 메워줬겠죠? 근데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몬짜가 너무나 편안하게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너무나 쉽게 전개를 하다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측면에서 몬짜의 공격이 시작됐는데 이 장면도 보세요. 측면에서 몬짜가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라흐마니가 측면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몬짜의 공격수가 있고요. 이 선수를 제주스가 마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몬짜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또다시 안쪽에서 볼을 받는 선수를 제주스가 확실하게 마크를 하지 못해요. 이 장면만 봐도 몬짜의 공격수가 볼을 받고 있는데 제주스가 우드컨이 서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몬짜의 공격수는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잡을 수가 있었고 이때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편안하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제주스가 몬짜의 공격수를 방해해주지 못했다는 게 정말 치명적이었고 패스가 쉽게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에게 패스, 득점이 나왔었죠. 그런데 김민재의 플레이를 생각해본다면 애초에 이런 역습을 당하는 장면조차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장면도 동일하죠. 로보트카를 비롯한 앙귀사, 몬돈벨레 이런 나폴리의 미드필더들이 내려와주지 못하면서 나폴리의 수비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미드필더 라인들은 빠르게 내려오지 못하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큰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팀이 편안하게 이 안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이때 분명히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넓게 발생하고 상대팀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이 공간을 보고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상대가 편안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김민재가 나와서 방해를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가 순간적으로 김민재의 플레이 때문에 메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김민재가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볼을 빼앗아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김민재가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고 심지어 역습으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난 경기에서 몬짜의 역습에 나폴리가 실점을 했다라는 장면이 김민재가 나왔을 때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리가 얼마나 수비하는 데 있어서 김민재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경기였었고 김민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폴리는 공격 축구를 하기 위해서 수비 라인을 올리는데 뒷공간도 문제가 생기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수비 라인 앞 공간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의 수비수가 없는데 너무 공격적인 경기를 위해서 라인을 끌어올리다가 역습을 당하는 전형적인 공격 축구를 하다가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팀의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민재를 대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산타크로체라는 과거 나폴리의 중앙 수비수가 확실하게 보고 느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축구 통계 사이트인 스코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민재의 이번 시즌 기록 세리에 내에서 가장 많은 터치 그리고 상대팀 진영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보내준 선수 그리고 공중볼 싸움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 몬스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의 성적을 요약해놓은 그래픽을 또 올렸는데요. 볼터치 세리에에서 1위 상대팀 진영으로 패스한 횟수 세리에 1위 리커버리 횟수 세리에 4위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 세리에 1위 클리어링 횟수 세리에 4위 어마어마한 기록을 이제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이 볼 리커버리나 이 클리어링 횟수도
나폴리는 경기 내내 공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수치가 이렇게 높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 기록을 남긴 선수를 대체한다는 건 나폴리 입장에서는 다음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걸어놨던 바이아웃, 현재 알려진 4천만 혹은 5천만 유로라는 그 금액이 김민재의 실력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싼 금액이라고 아마 나폴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